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백반증은 난치성 피부 질환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일찌감치 치료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하지만 다양한 치료법도 등장했고 또 꾸준히 치료하면 그 증상을 분명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일명 이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백반증은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네.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하면 좋을지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피부건강 주치 피부과 이원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 잘 전달이 될 때 네. 정말 피부에 와닿는다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피부가 외부 자극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기관이기 때문이겠죠. 네, 뿐만 아닙니다. 몸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까지 피부를 표현합니다. 네. 그래도 이렇게 안색 보고 좀 피부빛이 좋지 않다 맞아요. 싶으면 건강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인데요. 교수님, 우리가 뭐 어떤 상상을 하든 피부의 역할은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속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또 외부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전방부대, 하나의 성벽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단순히 물리적인 장벽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화학적인 장벽대 역할, 그리고 면역학적인 장벽대 역할을 같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에 대한 아니면은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공격을 방어하기도 하고요. 또 땀을 배출함으로써 피부의 체온을 조절하기도 하고 네. 또 햇볕을 받음으로써 비타민 D 같은 그 영양소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영양소는 이제 우리의 뼈를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네. 네. 방금 햇볕을 통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내기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햇볕이 분명 도움은 되는 면이 있기도 하지만 이 자외선이 피부에 또 좋지만은 않은 걸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여름에는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시지만 요즘 같은 봄철에는 이제 습관이 잘 안 되셔서 맞아요. 깜빡깜빡 잊으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이 봄철 자외선이 더 안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햇볕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 보면은 피부가 거기에 방어 시스템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은 충분한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져서 피부를 방어하는 기전에 들어가 있는데 겨울을 지나면서 아무래도 멜라닌 색소가 많이 줄어들어 있겠죠. 그러한 가운데 햇볕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무방비 상태로 햇빛을 받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볕이 가을볕보다는 더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얘기 나눌 백반증 또한 이 계절의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햇빛이 강한 때에 야외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피부 건강에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햇볕은 어느 물질이든지 100% 좋은 것은 없습니다. 항상 양날이 검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백반증을 앓았다고 하잖아요.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조금은 좀 알려져 있기도 한 이 백반증. 흔히들 이제 흰색 점 정도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네, 증상은 없습니다. 가렵거나 아픈 느낌은 들지 않고 예. 경계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이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무증상의 경계가 명확한 탈색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도 나와 있는데 네. 증상이 아무리 없다라고 하지만 피부 상태가 저렇다면은 이게 드러나니까요. 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별히 노출 부위에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꺼려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백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좀 많은 부담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뭐 내원하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백반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볼까요? 네, 한 0.5%에서 1%, 즉 100명에 한 1명 정도. 네. 생각보다 많죠. 백인들은 예. 피부 색깔이 많이 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요. 네. 특별히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은 유색 인종들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의 백반증 환자들이 의료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분절형은 점의 모양, 즉 분절형이라는 것은 대상포진 때에 가장 흔히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띠 모양으로 하나의 신경을 따라서 발생하는 형태를 분절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백반증도 대상포진 같이 하나의 신경을 따라서 분포를 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분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색소반이라고 하는 점의 형태로 나타날 때도 분절형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태어날 때 아니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흰 점은 이렇게 분절형의 저색소반이든지 분절형의 백반증일 수 있겠죠. 네.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병은 남자가 어떤 병은 여자가 더 호발하는 병이 있는데 백반증은 남녀의 발생 비율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피부 같은 경우는 네. 남성분들이 더 두껍다고 해야 되나요? 더 강해서 자외선에도 조금은 더 보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 들었거든요. 자외선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것은 멜라닌 색소이지 피부의 두께는 아니고요. 햇빛에 의해서 노화가 되고 나빠지는 것을 방어하는 기전은 조금 다른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자분들이 남자들보다 좀 더 노화가 잘 되는 이유는 피부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이 아니라 호르몬의 차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이 있지 않습니까? 폐경이 되면은 훨씬 피부의 노화 과정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의 빚이기도 한데 여성분들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화가 조금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여성의 피부가 얇고 부드럽기 때문에 남자의 피부가 두껍고 좀 거칠기 때문에 노화가 더디되고 햇빛에 강한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작용에 의해서 노화 과정은 좀 차이가 있고요. 또 멜라닌 색소의 정도에 따라서 햇볕의 방어 기전에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피부색 외에는 커다란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정신적으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이 백반증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백반증은 색소를 만들어내는 멜라닌 세포가 부서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세포가 없으니까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겠죠. 그 색소 세포가 없어지는 기전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부서져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한 종류라고 일컫게 되는 그런 이유이고요. 그 다음엔 후천적으로 어떤 강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 멜라닌 세포가 부서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화학 독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제 백반증이 되겠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분절형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하나의 신경의 말단에서 어떤 좋지 않은 물질들이 분비됨으로써 그 주변에 분포하는 색소세포가 부서짐으로써 백반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유전적인 가족력은 30%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인자성 유전 질환입니다. 네. 하나의 특이한 유전 인자가 변성이 되어서 이것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백반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백반증을 앓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전염이 되거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반증은 보기의 문제이지 발생 원인이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그런 나쁜 요소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백반증 환자로부터 내가 백반증을 옮겨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네. 손, 발, 또 얼굴 등 다양한 부위에 백반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럴 만큼 또 백반증의 형태도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듯이 한 부분에만 백반증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대상포진은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대상포진이 발생하는 그 형태, 하나의 띠 모양으로 흰 탈색반이 생길 때에 그것을 분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비분절형으로 백반증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얼굴이나 손끝, 발끝 이런 곳에 주로 분포하는 형태를 말단 안면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입술이라든지 다른 점막 부위에 여러 곳에 생길 때에 그것을 점막형 비분절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단 안면형을 벗어나서 조금 더 많이 번졌을 때 전신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0~70% 이상의 범위를 침범할 때를 범발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합형은 점막형이나 말단 안면형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을 때 그렇게 부르게 되고요. 점막 중에서도 한 곳에서만 발생하게 될 때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점막형으로 이르게 됩니다. 이 중에서는 어떤 형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래서 비분절형이 제일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반증과 피부 건강에 관한 의학 궁금증 질문 있습니다 코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좋은 피부라고 하면요, 네. 잡티가 없고 맑고 깨끗한 피부로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피부과 전문이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생각하는 건강한 피부와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피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인이 생각하는 좋은 피부가 건강한 피부에 포함됩니다. 그건 당연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피부과 의사가 볼 때 건강한 피부는 정말 감염증이 없고 적당한 수분이 있고 다른 트러블을 가지지 않는 그런 피부를 좋은 피부고 건강한 피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좋은 피부가 건강한 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평소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요. 황인이나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의 손바닥과 발바닥이 굉장히 하얗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백반증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유독 흑인들이 손바닥과 발바닥이 하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흑인들이 좀 더 잘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손바닥이 다른 부위보다 더 힙니다. 황인들도요? 그럼요, 당연히. 물론 손바닥은 다른 부위보다 멜라닌 색소를 좀 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피부는 보통 4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과 발바닥은 한 층이 더 있어서 광택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빛이 난다, 광택이 난다. 그러니까 좀 더 맑아 보이고 밝아 보이겠죠. 그래서 다른 부위보다는 좀 더 희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네, 앞서 네. 스튜디오에서 선생님이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네, 네. 백반증에 잘 그렇죠.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면역력을 높이면 백반증에 걸릴 확률도 낮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네. 자기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자기 몸을 적으로 인식하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약하다, 강하다 이 뜻이 아니라 방향이 틀린 거죠. 면역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도록 만드는데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게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키겠죠.
그래서 면역이 약해도 문제이고 면역이 강한데 방향이 잘못돼도 문제인 것입니다. 면역은 적당한 때에 적절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몸을 건강하게 좋게 지키고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과유불급이라는 그렇죠. 면역력이. 그럴 수도 있죠. 네. 아, 그렇군요. 면역 반응이 잘못돼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면역을 증가시킨다는 개념은 이것을 치료하는 것과는 조금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군요. 제가 아는 어르신 중에 한 분은요, 머리 염색을 하고 난 뒤에 네. 갑자기 두피와 머리 쪽 부분이 하얘지는 걸 발견했대요. 네, 네. 그래도 너무 좀 겁을 내고 계시는데 네. 혹시 염색약이 네. 백반증 증세 이 발생에도 영향을 주나요?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면은 그때는 붉어지거든요. 좋아질 때는 대부분 검어졌다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희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염색약이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즉 붉어진다는 말이죠. 그 결과로 흰색의 반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염증 후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이 되겠지만은 그게 백반증을 유도를 해서 백반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페놀이라고 이제 예를 들어 드렸는데 그런 물질들에 노출되었을 때는 피부가 변화를 일으켜서 백반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염색약이 묻은 두피나 얼굴 부위에 흰 반점이 생길 수 있고 그것이 백반증의 시초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영향을 주는군요.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현상들이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염색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염색약을 썼을 때에 백반뿐만 아니라 접촉 알러지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염색을 하기가 어렵죠. 어쩔 수 없이 흰머리로 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다른 대체 용품을 찾게 되겠죠. 뭐 어떤 사람들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백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백반증을 앓고 있다면 이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상도 좀 하기 힘든데요. 네. 그렇다면 근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회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법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백반증 증세가 나타나는 부위와 톤색을 같이 하는 미백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당연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응급으로 내가 급하게 색깔을 맞추어야 될 때는 그런 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약재로 쓸 수 있는 것은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는 성분을 피부에 바르면 일시적으로 조금 검어질 수 있습니다. 거꾸로 얼마 남지 않은 정상적인 피부가 있을 때는 탈색제를 써서 그 남은 것을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백반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탈색제를 쓸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른 부분들이 다시금 색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영구 탈색을 시킨 그 부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후유증을 남기게 되니까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 조심스럽습니다. 네, 백반증과 피부 건강에 대한 궁금증 또 오해 진실까지 질문 있습니다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백반증은 따갑거나 가려운 증상이 없기 때문에 피부 색에 있어서 확연한 어떤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백인들이 이 질환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은 색깔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시가 거의 나지 않는다면은 크게 치료를 고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의 몸은 피부와 내부 장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하나이듯이 말씀하셨듯이 내부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피부가 역할을 하듯이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이 질환이 생겼을 때 이 질환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면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동시에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네요. 하나의 경고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반증이 있을 때에 혹시나 다른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지 그것은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사진도 봤지만 육안으로도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을 찾게 되면은 어떤 방식으로 진단을 하시나요? 네. 그래서 보이는 질환이기 때문에 흰 점이 있으면은 일단 백반증을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울륜모반, 이 울륜모반이라는 것은 뒤에 환, 부처의 형상 뒤에 둥그런 환이 있죠. 그것을 예. 울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울륜모반이라는 것은 모반 주변에 흰 점이 나타나는 것을 울륜모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기 때문에 백반으로 진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가운데에 점이 있고 주변에 흰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 백모, 흰 털이 있으면은 백반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멜라닌 세포를 보관하고 있는 하나의 장소가 털의 모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서 색소세포를 가지고 있다가 부서지고 없어지면 다시금 대체해주고 하는데 털이 휘어졌다는 것은 그 저장고마저 다 부서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반증을 진단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부 질환이 100% 육안, 눈으로만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 다른 흰색 질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는 내부 피부 속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피부를 조금 떼어서 염색을 하고 현미경으로 보는 것이 조직검사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보면은 색소세포는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떨어져서 색소를 덜 만들어내는구나. 이러면은 점이겠구나. 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색소세포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백반증이겠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맨눈으로 봤을 때에 피부가 흰 분들은 좀 구분이 덜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우드 등이라는 이 특별한 빛을 비추게 되면은 좀 더 구분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네.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울륜모반이라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오게 됩니다. 가운데에 검은색 점이 있고 네. 주변에 이렇게 흰 반점이 생기게 되죠. 이것이 왜 생기느냐? 검은 점이 있으니까 면역세포들이 이상한 것이 생겼네? 그래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 전쟁을 벌이다 보면은 엉뚱하게도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듯이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멜라닌 세포가 부서짐으로써 이렇게 백반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울륜모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드 등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손을 보시면은 분명히 백반증이 있는데도 잘 구분이 되지는 네. 않죠. 뭔가 좀 휘어 보이긴 한데 명확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우드 등이라는 자외선 B 영역에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이렇게 흰 점이 잘 보이게 되죠. 앞서 백반증의 그 원인을 설명해 주실 때 면역 네네. 체계 이상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네네. 보니 아무래도 백반증에 있어서 동반될 수 있는 질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여나 또 피부암으로까지 진행되지는 않나 하는 또 염려도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갑상선 쪽에 어떤 염증이 있지 않나 이런 걸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루푸스 질환, 이제 홍반성 루푸스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 루푸스가 있으면 피부뿐만 아니라 관절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뇌라든지 이런 쪽에 염증이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되는지 그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피부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자가 면역 질환은 원형 탈모증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이런 원형 탈모증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당뇨라든지 빈혈, 그다음에 이 멜라닌 세포가 피부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귀에도 있고
눈에도 있으니까 귀에 난청이 있는지 눈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그것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암을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하게도 멜라닌 색소가 있어야만이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잘 보호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햇빛에 노출되는 백반증 부위는 암이 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조사를 해보면 피부에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질환들이 이 세 가지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흑색종의 발생 빈도가 정상 피부에 비해서 특별히 높지는 않습니다. 따뜻해진 날씨에 사람들의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계절. 야외 활동도 늘어나면서 부쩍 고민이 많아진 이가 있다. 한 50년 전에 그때 이제 내가 18살 때가 이런데 그때부터 이제 생겼어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목에 많이 이것 때문에 이 마음에 막 이거 왜 압병 같은 그런 것도 생기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래도 이게 라운드 티라도 입지만 그때는 완전 폴라 티 입고 그래갖고 다니면서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막 죽을라 했어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쪽에 앉으십시오. 네. 잘 지내셨죠? 네. 색소가 잘 30년 넘게 백반증과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는 강봉자 씨. 얼굴과 몸에서 시작된 얼룩덜룩한 하얀 반점은 피부는 물론 그녀의 일상까지 파고들었다. 사실 백반증은 비교적 흔한 피부 질환이지만 낯선 병이다 보니 오해도 많이 받는다. 처음 발생했을 때에 전신형의 백반증이셨거든요. 몸통에 있는 백반은 상당히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단 부위에 있는 손이나 발 쪽에 있는 것은 몸통 쪽보다는 속도가 좀 느리셔서 부위에 따라서 좋아지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분에게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자외선 치료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제일 부작용도 적고 또 치료 성공률도 높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끔 심해지면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를 할 수 있는데 먹는 약을 오래 쓰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께는 가급적 이제 자외선 영역의 뭐 통치료라든지 엑시멀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주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반증 치료의 핵심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의 활성화를 돕는 것. 엑시머 레이저는 환자들의 하얀 공포를 지워주는 대표적인 치료법이다. 자외선 B 영역대의 빛을 조사함으로써 백반증을 치료하는 것인데요.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할 때에는 특정 부분에만 빛을 쪼일 수 있기 때문에 범위가 좁고 심하지 않을 경우에 엑시머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엑시머 레이저를 시행하고 나서 뭐 주의하거나 뭐 걱정할 부분은 없는데요. 어쨌든 자외선을 그 부위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더하여서 밖에서 햇빛을 많이 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치하면 마음까지 병드는 백반증. 꾸준한 치료를 통해 강봉자 씨의 고통은 옅어지고 행복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나이는 들었지만은 지금이라도 다 이제 낳고 나면 여행도 다니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마시고 싶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좀 날씬하게 야한 거 좀 입고 어디론지 막 다니고 싶어요. 네, 백반증 환자 사례 화면 통해서 만나봤는데요. 네. 앞서서 이 화학 물질, 독성 물질도 이 백반증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말씀해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좀 이 직업적으로 백반증이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의심될 만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세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 물질들을 많이 만지다 보니까 노출 부위인 손 부위 뭐 이런 곳에 백반증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백반증을 잘 일으키는 의심되는 물질로는 페놀
이제 페놀이 아. 들어가 있는 물질들을 다루시는 분들, 예. 이제 그걸 미백제로도 많이 쓰는데 잘못 쓰면 큰일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하시는 분들, 페닐렌 다이아민이라는 PPD라는 그런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색을 할 때에 맞지 않는 분들은 백반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피라든지 이마 부위에 염색약이 닿았을 때에 백반이 발생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물질이 거기에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 물질이 접촉을 해서 일으키기도 하지만은 자가 면역 현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방아쇠 역할을 해서 닿지 않은 부위에도 발생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손에만 생긴 것이 아니고 몸에도 있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직업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냥 자가 면역 현상으로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노출돼서 아니면 자가 면역 현상으로 생겨서 왔는지를 구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된 부위에 좀 관계성이 있겠다 싶은 모양으로 왔을 때는 직업적으로 생긴 것이 아닌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위험 요인들이 많다 보니 백반증 치료 시에도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햇볕을 쬐면은 피부가 검어지니까 햇볕을 무조건 쬐면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은 멜라닌 색소 세포겠죠. 백반증은 그 세포가 없어졌기 때문에 햇볕을 아무리 쬐더라도 그 부위는 검어지지를 않습니다. 네. 반대로 정상 부위에 있던 멜라닌 세포가 색소를 만들어내니까 오히려 두 부분의 대비가 훨씬 더 잘 되어서 눈에 많이 띄게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빛 치료를 할 때에는 그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표시가 더 많이 난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밖에서 햇빛을 쬐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병원에 오셨을 때에는 이제 적절한 광량을 쬐므로써 크게 대비가 되지 않고 그 백반증을 치료할 수 있는 용량을 맞추어서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이 있으면은 좀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다른 질환, 아까 다른 자가면역 질환들이 있을 때에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고요. 울륨 모반이 있을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점이 원인 인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두고 치료를 할 때는 치료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해야 할 일은 그 점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백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치료하는 물질들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발라서 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큰 바위에 계란을 치는 격이지만은 바르지 않는 것보다는 발라주는 것이 좋겠고, 또 단독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들과 병합하는 병합요법으로서 이 국소치료제를 쓰면 좋겠습니다. 네. 피부에 강한 연고를 바르면은 피부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데, 백반증일 때는 초기에 강한 연고를 단기간 쓰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강한 연고를 써도 되느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보편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방식이 광선요법입니다. 범위가 넓을 때에는 일일이 부분적으로 빛을 쬐일 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통 속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내에 넓은 부위를 쬐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고, 어느 한 부위만 있을 때는 통 속에 들어가서 전신을 쬐일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엑시머 레이저라는 부분적으로 쬐일 수 있는 그런 빛 치료기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고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수술요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반에도 수술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수술요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치료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은 다음번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타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색깔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은 피부를 조금 검게 일시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이하이드록시 아세톤이라는 물질을 바르게 되면은 한 2, 3일 정도 조금은 그 피부의 세포를 검게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면은 이 물질을 한번 발라볼 만하고요.
거꾸로 모노벤존이라는 이 약재는 아까 페놀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페놀이 백반을 일으키는 이유를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멜라닌 색소가 만들어질 때에 타이로신이라는 물질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페놀이 타이로신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거기에 달라붙어서 막 작용을 하다 보니까 걔들이 소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반증이 생기게 되는데 모노벤존도 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백반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오히려 정상적인 피부를 없애버리는 것이 피부 색깔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할 때에 이것을 쓰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희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백반증의 발생 기전을 많이 연구하고 알아냄으로써 새로운 약재들이 지금 현재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고 네. 보시면 되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이 적용이 될 때에 이제 많은 백반증 환자들이 시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간은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앞서 백반증은 뭐 10대에서 30대 조금은 어린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약을 사용할 때 뭐 아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써도 괜찮은가요? 아이들에게 보통은 이제 국소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광선요법을 우선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약재들은 아이들에게 전혀 다른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임산부에게는 바르는 약재는 그래도 조금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데 광선요법은 그냥 햇볕을 보는 것이니까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그 전에 자외선 A를 이용하던 것은 그 빛이 약하기 때문에 어떤 약재를 먹음으로써 소랄렌이라는 약재를 먹고 광선을 쬐면은 그 빛을 훨씬 강하게 흡수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약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태아에게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소랄렌이라는 약을 먹고 자외선 A를 쬐는 치료요법은 사용해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현재로는 그런 자외선 A를 이용하는 요법은 하질 않고요. 주로 자외선 B 그리고 엑시물을 이용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임산부도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짧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 안 될 경우에는 수술적인 요법도 그렇죠. 있다고는 하셨습니다. 어떤 네, 네. 방식인가요? 이런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반증 환자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분절형 환자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분절형 환자는 그 부위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부위의 피부의 멜라닌 세포는 정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백반증은 쾌분의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백반증을 앓고 있을 때 다른 부위에 외상이 생기면은 그 부위에 동일한 병변이 생기는 것을 쾌분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백반증이 있을 때에 그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의 멜라닌 색소를 옮기겠다고 떼어내게 되면은 외상을 입게 되죠. 네. 그러면은 그 부위가 백반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신형 백반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 수술요법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다른 부위는 정상인 분절형 백반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있는 색소세포를 떼어내서 백반증이 있는 그 부위로 옮겨주는 것이죠. 그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방법이 이렇게 수포를 만들어서 옮겨주는 것입니다. 부항 뜨듯이 저렇게 피부를 음압을 걸어서 당기게 되면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네. 멜라닌 세포가 위치하는 곳이 표피, 피부의 제일 바깥층에 있기 때문에 물집을 만들어내서 떼어내게 되면 그 부위에 멜라닌 색소세포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떼낸 그 물집 뚜껑을 백반증이 있는 부위의 피부를 벗겨내고 덮어주면은 거리로 멜라닌 색소세포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살게 되면은
결국은 색소세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일 대표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이고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아주 범위가 좁고 흩어져 있고 뭐 그럴 경우에는 펀치를 이용해서 조금씩 떼어내서 옮겨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범위가 너무 넓을 때에는 본인 것을 다 떼서 옮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본인 멜라닌 색소를 떼어내어서 배양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포 숫자가 많아지겠죠. 네. 그것을 그 부위에 이제 옮겨 심어주면은 또한 이렇게 치료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멜라닌 색소세포를 없는 곳에다가 있는 곳에 그것을 떼어내서 옮겨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수술적 치료든 비수술적 치료든 치료 이후에 좀 특히나 환자들이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전에 외상 말씀도 드렸죠. 예. 피부를 긁는다든지 부딪혀서 상처를 낸다든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잠잘 때 한쪽으로 자면서 굉장히 베개와 마찰을 한다든지 뭐 또 마스크를 끼면서 착용하면서 마찰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위가 자극에 의해서 백반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주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실제 이 백반증 치료에 있어서 완치 내지는 뭐 완치에 가깝다 이런 표현 사용하시나요? 그럼요. 그 백반증 환자분들을 치료를 할 때에 힘들지만 치료 성공률이 50%는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50%는 치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병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치료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확률이 높은 편이죠. 네. 그리고 치료가 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물론 100% 완전히 원래 자기의 색깔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한 90% 정도 그래서 나머지 10% 정도는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이게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없던 곳에서 생겼기 때문에 완치가 되었더라도 어느 순간인가 또 재발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끝이 났을 때는 일단은 완치가 되었다라고 판정을 하게 됩니다. 백반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꾸준한 치료는 물론이고요. 생활 속에서 일상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면 좋을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만병의 원인일 수 있겠죠. 백반증에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쪽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편안하게 또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상처를 많이 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햇볕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그것을 맞출 수 없으니까 가급적 환자분들은 햇볕을 피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강한 날에는 더워도 긴팔을 꼭 입거나 모자를 꼭 쓰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 딱히 관리하는 건 없는데 세수를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크림을 꼭 바릅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 때문에 마스크팩이랑 수분 크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신경 쓰는 건 없지만 밖에 나갈 때는 선크림 바르려고 노력합니다. 평소에 선크림을 많이 바르는데 그렇게 저녁쯤에는 꼭 이제 피부에 문제가 생길까 봐 폼클렌징으로 많이 세안을 하는 편입니다. 피부가 하얘지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멜라닌 색소의 문제가 아닐까요? 제 친구가 백병증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증상을 앓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마이클 잭슨이 걸렸던 피부병 아닌가요? 피부가 하얘져서 얼룩덜룩해지는 그거 아닙니까?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생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백반증 치료에 비타민과 항산화제가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백반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항산화제를 쓰는 방법이겠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들로는 비타민 C와 E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양제들을 복용을 한다면은 복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백반증이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 크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줄 수 있는 항산화제를 쓴다고 해서 100% 예방이 된다든지 금방 좋아진다든지 하진 않겠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요, 백반증에 관한 시민분들의 사연을 한번 모아봐봤습니다. 선생님, 네. 11살, 네. 10살의 자녀를 둔 네. 엄마의 사연입니다. 네. 큰애인 11살에는요, 네. 백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어머님의 걱정은 둘째인, 10살인 둘째가 혹시나 네. 똑같이 백반증에 걸리지는 않을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 어머님이 생각이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렇게 자문을 구해왔거든요. 백반증은 유전적 요소가 있다라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유전 질환이라고 할 때에는 특정 단일 유전자가 문제가 될 때에 자녀들에게 옮겨주는 것을 유전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반증은 특이한 한 개의 유전자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인자 유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유전자 그런 경력을 가지는 가족들은 30% 정도 보면 됩니다. 유전 질환 같이 모든 자녀들에게 그것을 유전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생이 똑같은 질환을 앓을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백반증을 미리 알 수 있는 검사는 없는 건가요? 네, 불행히도 백반증이 나타날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예측 인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사연은요, 60대 어머니를 둔 따님의 걱정거리입니다. 네. 어머님이 백반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은 그 증세를 보고 있고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네. 따님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아까 유전된다고 하셨잖아요. 자외선도 철저히 차단하고요. 피부 건강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걱정거리가 뭐냐면요. 예방 차원에서 네. 뭐 섭취해야 될 음식이 있는지 아니면 또 피해야 할 음식이 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다는 사연이거든요. 음식과는 사실 이게 관계가 있는 질환이 아니니까 음식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항산화제가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영양제로 따로 섭취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드시는 음식 가운데 그런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신다면은 훨씬 더 금상첨화이겠죠.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채소나 과일 종류들이 그런 비타민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섭취하시면은 아무래도 백반증에는 조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콜라겐 이야기가 많거든요, 피부하면. 네. 콜라겐도 좀 도움이 되나요? 콜라겐은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름하고 제일 관계가 있죠. 네, 물론 피부가 조금 살이 있어 보이니까 좀 더 건강해 보이겠죠. 색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요. 최근 들어서 이제 마스크를 한번 벗어보니까 턱하고 이 광대뼈 쪽에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발견한 모양입니다. 혹시 백반증이 아닐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럴 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보통 이제 마스크를 끼면은 햇볕으로부터 보호가 되죠. 네네. 색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스꽝스러운 사진이 가끔씩 봤습니다. 쓸 때 있죠. 여기만 하얗고 여기는 그렇죠. 까맣고.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많고요. 백반증이 있을 때에는 혹시나 마스크를 쓰게 되면은 그 마스크에 계속 마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부위가 좀 휘어질 수는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백반증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 백반증이 생겼나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부위는 햇볕에 가려졌기 때문에 다른 부위와 색깔의 차이가 정상적으로 좀 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일시적인 거군요. 그렇죠. 일시적이라고 보면 되죠. 그럼 마스크 벗고 생활을 좀 쭉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톤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당연히 되군요.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은 백반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백반증은 치료가 사실 쉽지 않은 병일 수도 있는데 모든 병은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시면은
악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치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가질 때에 자신감을 가지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봄 축제도 많이 늘어나고요. 야외 나들이도 아무래도 많이 그렇죠. 하게끔 네. 되는데요. 젊음을 상징하는 봄이긴 합니다만 이 시기 잘못 보내면요. 피부의 시간에 가속도가 붙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봄볕은 잘 쬐시면서 그래도 자외선은 꼼꼼하게 차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나눠본 백반증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에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다고 하니까 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피부 질환 백반증에 대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피부과의 이원주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치료가 잘 되지 않고 힘들어 하시는 환자분들이 더더욱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암 수술을 하기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방치해서 늦게 오셔서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은 수술도 할 수 없고 어찌할 수 없을 때에 그분들이 낙담하는 모습을 뵐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옛날만큼 옛날 뭐 그래봤자 10년, 20년 전이겠지만은 그때보다는 조기에 발견되는 피부암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는 가슴 아픈 사연들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수술로 치료할 수 없었던 암을 가지고 계셨던 분을 떠올리면은 아직도 마음이 조금 쓰리고 아픕니다. 조언자 같은 아니면 편안한 옆집 아저씨 같은 그래서 편하게 물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병이 호전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의사로 인식이 되어지고 또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만나면 좋은 친구 MBC